달리기를 하다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는 합니다. 좀 빨리 달리고는 싶은데 빨리 달리면 다칠까봐 무서워서 속도를 내지 못하죠. 발, 무릎, 허리 등등 어느 곳에 무리가 가느냐는 각자마다 달리는 자세나 원래부터 약했던 부분이 어디였는지 이런 포인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위 뒷벅지라고 하죠.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햄스트링 문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달리기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달리기에 관심 있으시다면, 달리기가 포함된 축구 같은 스포츠를 하신다면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실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마라톤처럼 오랜 시간 달리기를 할 때보다는 축구나 100m 달리기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빠르게 달리는 경우에서 흔하게 겪는 문제입니다. 그냥 강도가 높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햄스트링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이 두 가지도 물론 문제이긴 합니다. 근육이 약한데 그걸 감당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아주 높은 강도로 빠르게 달린다든지 엄청나게 장시간을 달린다든지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햄스트링을 충분히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르딕 컬이라고 하죠. 맨몸으로 햄스트링을 운동하는 이 동작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강도로 얼마나 많은 개수를 해야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지 않을까요? 사실 뭐 그런 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약해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 바른 자세 그리고 근육의 연결성입니다. 우선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버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요.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어서 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세는 햄스트링에 과도하게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럴까요? 햄스트링 근육의 특성을 알아보면 이해되실 겁니다. 소위 뒷벅지라 불리는 햄스트링은 엉덩이 부근 좌골결절에서부터 무릎을 지나서 경골과 비골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위치 때문에 일어선 상태에서 상체를 최대한 숙일 때 강하게 늘어나면서 당긴다고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근육이 길게 늘어난 상황, 그러면서도 강한 힘을 써야 한다면 그 근육에서 과하게 무리가 될 수 있는데요. 오버스트라이드가 바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게 되면 우선 무릎이 과도하게 펴진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아까 일어선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면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햄스트링이 당기는 느낌이 별로 없어지죠.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필연적으로 무릎이 더 펴진 상태로 땅을 디디게 되죠. 결국 햄스트링이 더 큰 힘을 받아야 합니다. 무릎이 많이 펴져 있다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뿐 아닙니다. 다리가 몸통에 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만큼 힘이 가해지는 길이가 길어지는 건데요. 모멘트 팔이 길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문의 경첩에서 멀리 떨어진 손잡이를 잡고 밀 때, 경첩에서 가까운 곳을 밀 때, 멀리서 밀 때가 훨씬 더 쉽게 밀리는 것처럼 조그만 힘도 긴 거리에서 주게 되면 더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디디는 순간 무릎이 구부러지느냐 펴지느냐, 해부학적인 기능만으로도 햄스트링이 더 힘을 쓰도록 만들지만요, 역학적으로도 힘이 작용하는 길이가 변하면서 햄스트링에 더욱 큰 힘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자세로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이런 자세로 오랜 시간을 달릴 때 무리가 되면서 부상을 당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달리면 햄스트링 운동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달려야겠다. 개꿀이네. 이게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일단 오버스트라이드는 매우 비효율적인 달리기 자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통해 이미 한번 다루었어요. 왜 오버스트라이드가 좋지 않은지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햄스트링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결국 자세와 이어지는데, 자세가 달라지면서 사용되는 근육도 달라지기 때문에 근육 관점에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두 가지 근육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면 햄스트링에 무리가 될 수 있는데요. 엉덩이 근육, 대둔근, 종아리 근육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엉덩이 근육인데요. 엉덩이 근육은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빠지진 않아요. 아주 빠르게 달리기 위한 퍼포먼스 향상이라든지 무릎, 허리 등의 재활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면으로 봐도 너무나도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특히 다리가 주로 힘을 써야 하는 운동인 달리기는 엉덩이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햄스트링 또한 그 문제의 한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근육이 비슷한 역할을 하나 하죠. 바로 고관절, 신전, 앞에 있던 다리를 뒤로 보내는 역할입니다. 공중에 있던 다리를 딛는 순간, 그리고 다리로 땅을 뒤로 밀어낼 때, 이렇게 매우 강력한 힘을 써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대둔근과 햄스트링 두 근육에서 나눠받게 되죠. 그 와중에 오버스트라이드가 되면 햄스트링이 더 힘을 우세하게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골반의 회전인데요. 앞으로 간 다리의 골반은 앞으로, 뒤로 간 다리의 골반은 뒤로, 이렇게 잘 움직여줘야 합니다. 엉덩이 근육은 골반을 옆으로도 감싸고 있는데요. 그렇게 골반이 좌우로 비틀리면서 힘을 쓸 때 대둔근은 힘을 더 쓰지만 햄스트링은 힘을 덜 쓰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힘쓰는 균형이 맞게 됩니다. 햄스트링에만 과도하게 무리가 되지 않겠죠. 게다가 대둔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 여기를 잘 쓰면 쉽게 지치지도 않고요,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고요, 더 오래 달릴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도 잘 발달되면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은 이런 많은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달릴 때 골반과 몸통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다음은 종아리 근육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햄스트링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종아리 근육의 작용에 따라서 그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힘을 쓴다면 이 뼈,
오히려 비골이 제 위치에 고정되죠. 네 갈래로 갈라진 햄스트링이 모두 힘을 제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힘을 못 쓴다면 어떨까요? 비골이 제 위치에 잘 고정되지 못할 겁니다. 결국 햄스트링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대퇴 이두근이 제 기능을 못하고 결국 문제가 될 거예요. 종아리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을 제대로 딛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테일한 이야기는 이 영상에 담았으니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를 몸의 아래쪽에 디디고 있을 때, 그 중에서도 발이 몸의 아래쪽에 위치할 때, 바로 이때는 새끼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지탱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끼발가락의 중족골 기저부, 바로 이 부분, 새끼발가락을 잘 써주시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힘을 쓰게 되고 그 토대 위에서 햄스트링 근육 또한 제대로 기능하죠. 이게 웃긴 게 이렇게 하면 엉덩이 근육도 힘을 제대로 쓰는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 딛는 포인트까지 잘 신경 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리기 자세를 개선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하지만요, 당장 종아리 근육이 약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뒤꿈치를 드는 운동인 카프레이즈, 이걸 통해서 우선 근육을 활성화, 강화시킨 뒤에 달리기를 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뒤꿈치를 최대한 높게 들면서 새끼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지탱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 발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돼요. 이렇게 카프레이즈를 해보세요. 자세를 개선하든 특정 근육을 따로 강화하든 중요한 건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 상태를 체크하는 일이죠. 달리기 자세가 잘못되어서 다친 건데 그건 아예 무시하고 그냥 근육 운동만 한다던가, 자세는 제법 잡힌 상태고 근육이 약한 상태인데 계속 자세만 맞는지 계속 체크한다던가, 이러면 결국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몸과 운동은 하나의 요소에 의해서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죠. 이처럼 운동과 몸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릴 테니까요,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구독, 알림 신청해두시면 앞으로 나올 영상들도 빠르게 확인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